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예, 오늘은 2019년 하반기 수협은행 자기소개서 분할분석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네, 합격되고 안 되고는 보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강의를 지금 만들다 보니까 자꾸 어, 아, 이거 몸이 피곤하네. 막, 너무 집에 늦게 들어왔네 하면서 좀 못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빨리 피드백을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수요분해. 제가 이전에도 강의를 만든 적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당연히 자소서 우선순위 따라서 잘 쓰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 저는, 어, 이 1번, 2번, 3번을 다 읽어볼 거라고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 이렇게 문항이 적다면 직접 읽어보겠다는 얘기고, 이거를 이제 뭐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실제 내용을 꼼꼼히 보고 자소서 기반으로 서류 확보를 결정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이 자소서에 보다 내재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따른 잘 써야 되는 문항에 적절하게 딱 필요한 내용만 썼을 때 마지막에 임원의 내리를 흔들어서 여러분들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여러분들이 말을 할 기회가 더블로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준호플로가 이 내재 의도를 어떤 내재 의도가 있고 자신의 어떤 경험으로 좀 부각을 해서 써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소서 우선순위는 당연히 1번 지원 동기니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순으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3번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직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순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3번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네, 이겁니다. 네,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 안에서도 최고의 서비스를 400자로 써주고 최악의 서비스는 200자 정도로 포션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자, 이게 핵심이고요. 자,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하면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세 가지와 수협을 지원할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치 세 가지를 하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랑 이제 인재상 관련된 자, 별표 치세요. 핵심 가치랑 인재상 관련된 거로 가장 중요한 가치 세 가지를 쓴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다? 본인에게다 별표 치세요. 자, 따라하세요.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본인에게, 본인에게, 본인에게다. 자, 제가 왜 이걸 세 번이나 읊었냐? 자, 여러분들. 핵심 가치, 인재상과 핵심 가치는 기업에게입니다. 기업에게. 그 인재상과 핵심 가치는 그 기업이 그 직원들을 컨트롤하고 기업 그 직원들한테 그런 사상을 입혀서 너 이 열심히 해. 우리가 너한테 연봉 이만큼 주는 만큼 뽑아내기 위해서 만든 인재상과 핵심 가치의 어떤 문구의 슬로건에 불과하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본인에게다, 본인에게.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여러분들. 이 준호플로가 말하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자기소개서는 기업 자기소개서가 아니다. 자, 기업 소개서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 인재상과 핵심 가치를 쓰는 순간, 기업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를 쓰는 순간, 그거는 기업 자소서가 되는 거다. 근데 이거는 뭐다? 자기 소개서다. 자, 자기 소개서기 때문에 본인에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인재상과 핵심 가치 쓰니까
99%, 95% 이상의 친구들이 자소서에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쓰다가 보면 당연히 홈페이지 들어갔을 거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핵심 가치나 인재상 보고요. 거기 관련돼서 이제 그 인재상과 핵심 가치의 이 세 가지 내용을 쓰느라 거의 이 700자에서 400자, 500자를 3, 400자 이상을 그 내용만으로 쓰느라고 정작 중요한 내용을 못 쓰고 있다. 자, 정작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못 쓰고 있다. 어떤 내용? 자신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내용을 못 쓰고 있을 거다. 자, 뜨끔하셨나요? 여러분 저 압니다. 준우플로는 이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직접 떨어지는 과정을 실제 봤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범하는 오류, 결국에는 인재상과 핵심 가치의 어떤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내고 뭐 조금 나은 분들은 완전 그대로 그 단어를 쓸 게 아니라 그 비슷한 유사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나름의 그거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 인재상과 핵심 가치의 생각, 내가 그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지원했다. 예, 그 정도의 자신의 그 생각만 서술하는 정도로 사업에 짜 쓰다 보니 정작 자신의 중요한 뭐가 안 드러나 있다? 역량이 안 드러나 있는 거다. 자, 여러분들. 직무적인 욕심 일일이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 그리고 기업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유효한 거고요. 결국에는 이 직무적인 욕심이 드러날 수 있는 스토리가 많이 드러나는 구조로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의 합격선이 높아지는 거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로 가는 게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기 직무적인 성장성, 역량을 키우기 위한 거지. 자, 이 뽑는 사람들도 연봉, 복지, 네임밸류 이게 다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협 여기다가 당연히 그 내용을 쓸 수는 없죠. 그런 거 쓰면 완전 하수인 겁니다. 자, 그러려면 결국 내가 이 수협은행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든지 아니면 내가 직무적으로 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수협은행의 어떤 직무에 그 일을 할 수 있더라. 뭐 타 시중은행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직무도 또 특수하게 할 수 있으면 특수하게 하는 놈을 쓰지만 일반적으로 타 시중에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래서 이 기업 문화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그 해당 그 현직자를 만나보거나 수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보면 지금 우리의 기업에 기업 문화 이렇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뭐 가족적이고 뭐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CEO가 이 회사의 지금 그 사장이 바뀔 때마다 문화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CEO가 사장이 와서 그 이제 수협은 은행장이겠죠. 은행장이 와서 원하는 방향, 이런 회사가 변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쓰던지 아니면 여태까지 수협은행에서 재직을 오래 했던 사람이 느끼는 그런 기업 문화가 있을 거다. 이 수협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써주면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다. 자, 직무적인 욕심은 내가 뭐 지원 직무에서 어떤 거에 대한 역량을 쌓는 욕심이 있고 또 그 관련돼서 그거를 뭐 어떻게 뭐 발현해서 뭐 어때 직무적 목표가 이게 또 이것도 있다. 그래서 이 정도 한 2개 정도 써주고요. 만약에 내가 직무적 욕심을 일일이 쓰기 어렵다. 그러면 직무적 욕심을 이렇게 하나 정도 쓰되 나머지 이거 하나는 뭐 자신이 뭐 그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뭐 간단하게 다른 단어, 뭐 기업 그런 딱 생각나는 것들 일단 좀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중간 단계는 뭐냐, 이제 기업 문화를, 수협은행은 다시 도입을, 이제 수협은행은 기업 문화를 중시합니다라고 하고, 저 또한 대학 시절 기업 문화 유사한 경험이 있다. 어, 이 정도, 이 내용에 기업 문화를 조금 써주고, 250자 이내로 자신의 경험을 써줍니다. 자, 그러니까 수협은행에 대한 어떤 기업 문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어떤 기업이 다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나의 대학 시절에도 그런 기업 문화를 발현한 그런 유사한 경험이 있다를 써주고, 그 다음에 직무 욕심 이제 1, 2를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라고 했는데, 그거 관련돼서 그 주도적일 것, 어, 네. 직무적인 욕심 1, 2를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 내가 주도적으로 그 직무적인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한 것들을 300자 이상을 써주면 된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2번 문항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랑 겹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나열식으로 역량을 나열하는 거고, 여기 있는 스토리가 여기 안에 중복돼 상관은 없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짧게 나열만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 나열된 내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를 스토리로 풀어내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250자, 300자, 마지막에 100자 써주면 마무리 될 거고요. 앞에 첫 도입이 100표 치세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기업 문화, 직무적 욕심 1, 직무 욕심 2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협은행에 지원하였습니다. 라고 딱 첫 도입을 시작하면 굉장히 딱 첫 도입부터 깔끔하게 시작을 하는 거라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수협은행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고, 이 수협은행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 결국에는 이 수협은행이 어떤 특정 사업이나 잘하고 있는 사업, 부각되는 사업들을 많이 조사를 해서 여러 그 사업들을 다 엑셀로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 관련돼서 하나의 어떤 키워드를 뽑아내라. 그게 결국에는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안에 결부되는 부분도 이제 있을 건데요. 근데 그렇게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로 그런 키워드를 쓰지 말고 자신이 보는 이 수협은행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나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키워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단어를 만들어내서 그 단어가 또 이 기업 문화에 들어가는 것처럼 써주고, 그 관련돼서 나 또한 그런 유사한 그 역량을 발휘했던, 아니면 그런 가치를 발현했던 그런 유사한 경험이 있다 라고 해준다. 자, 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직무적인 이제 경험, 스토리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과 유사한 경험, 이 중간에 첫 번째 부분과 이 두 번째 부분을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써서 뭐 600자든 500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단 내가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를 핵심 가치나 인재상에서 막 쓰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내용이 왜 내가 이거 핵심 가치 생각하고 이게 왜 인재상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데만, 자, 따라하세요. 이유를 설명하는 데만 400자, 500자를 쓰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중요하게 역량이 드러나야 되는 부분에 100자 정도만 쓰고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거다. 유경험자라 중로폰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뜨끔하셨을 텐데요.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로 잘 잡아서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 3번은 간단합니다. 자, 2번. 지원 직무에 있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본인만의 차별화된 역량, 준비했던 노력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2080의 그 지원 동기를 에서 나열식으로 쓰는 부분, 자신의 역량이 나열식으로 잘 드러나게끔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도 핵심 역량 두 가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금융이 될 거고요. 은행업이다 보니까. 그 다음엔 나의 대학 시절에 어떤 전공,
관련된 내가 뭐 이제 뭐 환경공학과나 뭐 공대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문과면은 뭐 경제, 경영, 뭐 이제 은행은 다양한 직군에서 이제 지원하니까 자신의 어떤 직무 그 전공 관련됐거나 이제 특기 이력을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관련돼서 이제 역량을 보여주면 되겠다. 자, 이제 직무에 있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할 역량인데 은행업은 꼼꼼하고 그냥 차라리 규정을 많이 알고 그런 내용에서 습득력이 빠른 사람은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차피 금융은 똑같을 거고 이 대학 전공 특이 이력인데 내가 대학 전공돼서 이렇게 뭐 특수할 만한 이력이 없는데 어필할 게 없는데 라고 하신 분들은 내가 꼼꼼하고 이 직무적인 역량과 연결해줘도 된다. 자, 꼼꼼하고 굉장히 일을 FM으로 하고 FM인데도 굉장히 신속하게 하는 타입이다. 근데 은행업은 이제 돈을 다루는 단어이기 때문에 숫자 0 하나 0 하나 넣고 2개 넣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자, 시스템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다. 자, 꼼꼼하게 하나 더 확인하는 습관을 보여주는 어떤 역량, 그러니까 꼼꼼한 역량을 더 보여줘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직무적으로 어떤 집요함과 근성을 가지고 성과를 냈다고 한다면 나의 어떤 집요함, 끈기, 포기하지 않는 근성 이런 것도 내가 이 직무에 있어서 본인만의 차별화된 역량이라고 어필해줘도 되겠다. 이제 이건 대안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내 대학 시절에서의 전공 관련되거나 아니면 내 특수하게 내가 엄청나게 성과를 냈던 그런 프로젝트나 뭐 공모전 이런 거를 또 어필해주면 좋겠다. 자, 이 부분은 역량을 물어보는 부분이라 여기서는 팩트 위주의 결과물이 나열식으로 나열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하기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대망의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항을 보고 멘붕에 빠졌을 텐데요. 여기서는 은행 또는 생활 속에서 경험한 최악의 서비스를 작성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계속 기술해 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가장 친절하고 잘 웃고 그 은행원이든 여태까지 내가 서비스 경험했던 것 중에 그냥 그 은행원이나 그 서비스 제공하는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그 직원들이 안 해도 될 일, 그냥 되게 착한 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행원이 뭐 쉽게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10,000원을 뭐 5만 원을 뭐 은행에 더 입금해서 잘못 계산 처리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를 뭐 두세 달 뒤나 뭐 한 달 뒤에 직접 연락이 와서 수소문해서 나한테 5만 원, 그 5만 원에 돌려줬다. 아니면 뭐 1,000원이 뭐 5만 원을 좀 넘어가면 뭐 1,000원의 금액인데도 나한테 그 받을 의향이 있냐고 뭐 전화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뭐 착하고 잘 웃고 반갑게 맞아주고 뭐 내 단골이고 그게 뭐 기억에 남는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의 최고의 서비스가 나를 단골이니까 잘 기억해주고 내 얼굴 기억해주니까 난 최고의 서비스가 느꼈다. 라든지 아니면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내용들의 위주로 최고의 서비스를 써줄 거고 뭐 최악의 서비스는 그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그냥 느꼈던 부분들 경험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써줄 거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내재 의도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준우플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다. 자, 이 문항에서는 지금 방금 전까지 제가 말한 부분을 쓰면은 절대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서류 합격은 1번, 2번만 쓰면은 잘 됩니다. 자, 1번만 잘 써도 됩니다. 2번도 잘 써야 됩니다. 1, 2번 잘 써야 됩니다. 자, 다시 1, 2번은 잘 써야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역량 베이스에서 팩트로 여기 안에서 이 스토리가 이 부분이 잘 드러나고 이런 역량들이 결과물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일단은 직무적인 역량이나 자소서 전반적인 평가는 좋을 거다. 근데 마지막에 3번에서 무난하게 그냥 써도 제가 말했던 첫 번째 전자들을 써도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진 면접이나 임원 경영진 면접에 갔을 때 결국에는 얘 좀 다르다. 얘가 정말 제대로 이 은행업이나 서비스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 수준의 지원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직무적으로 이해가 된, 준비가 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문항. 이게 3번입니다. 자,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런 것도 이제 교육을 해줄 때, 예전에 강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숍 많이 알바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너무 진해서, 이거 반에 반샷을 주세요. 에스프레소 반에 반샷을 주세요. 아니면, 이 킬에 좀 연하게 주세요. 이렇게 고객은 연하게 주세요라는 자기 자신의 요구사항을 단편적으로 얘기를 한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연하게 먹는 거 좋아하니까 뭐 에스프레소 지금 뭐 투샷 들어가는 거에서 뭐 원샷에 3분의 2샷만 주시고 그 실제 연하게 먹기 위해서는 이 원두를 주세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고객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고객이 저 연하게 주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객님, 연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방법에는 자, 이 원두 원두 제품 이게 있고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거는 뭐 샷을 3분의 2 정도 넣으면 괜찮고요. 뭐 이거는 3분의 2 정도 넣으면 될까? 이거는 2분의 1 정도 넣고 이거는 4분의 1 정도 넣어야 됩니다. 자, 이 원두들 중에서 혹시 처음에는 이 원두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이 원두 세 가지가 좀 연하고 이렇게 은은한 느낌이다.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럼 고객한테 이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기 힘들 거죠, 고객이. 그러면 저는 제가 직접 이걸 먹어보고 자, 이런 걸 먹어보고 마셔보니까 이게 가장 연하고 부드러웠다. 혹시 오늘 이거 드셔보시는 게 어떠냐?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샷도 원샷에 3분의 2 정도만 들어가면 괜찮더라. 이 얘기를 고객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최고의 서비스인 겁니다. 자, 내가 고객이 저 연한 원두 커피 먹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연한 커피를 먹기 위한 방법은 이 원두 1안 2안 3안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저는 1안을 추천드립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최고의 서비스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은행업을 대비해 봤을 때 고객이 저 이제 금융상품 뭐 이거 이제 뭐 은행업에서는 뭐 거의 뭐 펀드 뭐 방카 이런 게 중요하니까 실적에는 자, 이런 펀드 상품 이거 가입하고 싶은데 혹시 이 정도 이율에 이 정도 수익을 나는 게 뭐 어떤 게 있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금융 상품에 대해서 하나부터 100까지, 120%까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알고 1안도 알고 2안, 3안의 금융 상품들도 100에서 120%까지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다. 자, 고객은 단순히 그냥 저 돈 이 정도 벌고 싶은데 이 정도 돈 펀드 입금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서비스는 뭐냐면 이 금융 상품 1, 2, 3까지 다 알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 고객의 상황, 고객이 가지고 있는 뭐 카드나 은행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그 신용 등급 상을 봤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융 여력에서 이 상품을 가입했을 때 최고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느낌을
고객이 내가 제대로 설명받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최고의 서비스인 겁니다. 은행을 대비해 봤을 때. 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화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최고의 서비스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써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최악의 서비스로 내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 가지 안만 들어서 제대로 의사결정을 못했던 경험을 최악의 서비스로 써줘도 무난하겠다. 예. 그래서 결국의 핵심은 이 어떤 그 최고의 서비스를 제안받을 때는 결국에는 1안, 2안, 3안.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가지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은행에 갔는데 그 담당자가 금융상품 하나만 계속 좋다고 설명을 해. 근데 그것도 그냥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왜 이게 2안, 3안 제품에 비해서 뭐가 더 좋은지를 설명 못해. 이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냥 뭐 엄청나게 대단한 서비스 받아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이게 모든 서비스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안, 3안까지 설명해 주면서 비교를 해가면서 1안과 2안, 3안 비교해가면서 이런 부분 장점이고 고객의 지금 이미 입장 상황에서는 이 금융상품이 가장 지금 적절하다. 왜냐? 이 상품에 비해서 이 상품이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까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은행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많이, 실제 현장에서 많이 요구를 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맨날 뭐 규정시험 보고 뭐 다다다 외워야 되고, 상품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 그 관련돼서는 뭐 실제로 뭐 법 규정이나 뭐 금감원 제재나 실제 그게 가지고 있는 뭐 민법, 상법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 나중에 사후관리 측면들, 뭐 이런 관련 측면에서 많이 알고 있어야 이렇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업이 빡센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원자인지를 보는 문항인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최고의 서비스로 주고 그걸 한 400자 정도로 이런 스토리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비슷한 나는 최고의 서비스가 이거라고 생각한다. 자,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2, 3까지 알아서 서비스의 전수를 알아서 그 관련돼서 바로 고객이 이런 질문이 왔을 때 바로 이런 설명이 가능한 사람을 자신이 최고의 서비스를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최악의 서비스는 짧게 자신이 받았던 서비스 중에서 정말 이거는 좀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았다 라는 측면에서 그냥 짧게 써주면 무난하게 완성된 자소서가 될 거다. 그래서 어떤 이 하나의 키포인트로 이 최고의 서비스를 잡아서 400자로 이상으로 써줘라 라는 겁니다. 450자로 뭐 150자 정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내재료가 제대로 간파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IT 분야나 뭐 일반 분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이 3번 문항은 IT도 똑같이 그냥 쓰시면 되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그거 관련된 뭐 앱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한 포인트랑 연관된 부분 쓰시면 되지만 그냥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자신이 느꼈던 걸 그냥 써줘도 된다. 어차피 IT 관련된 역량은 1, 2번에서 다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약간 횡성수설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침이라 약간 컨디션에 따라서 강의에 약간 좀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염두해 주시고 어쨌든 내재 의도만 잘 파악해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은 목표격 있습니다. 감사합니다.